안녕하세요. 안전한 투자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 TV입니다. 네, 11월 20일 수요일입니다. 비트코인 36,100달러, 이더리움 1,900달러 마이너스 3.8%, 리플 마이너스 4%, 솔라나 마이너스 7%, 에이다, 도지, 아발란체드 전체 코인들 하락 중입니다. FOMC 회의록 발표하고 엔비디아 어닝, 바이낸스, 창펑차오 CEO 타임하면서 전체적인 코인 시장 주춤한 거고요. 이번 주 20일 하락 가능성 높다는 것은 월요일 영상부터 이야기 드렸고 우리 중경투 가격들 사전에 대응 잘하고 계실 듯 합니다. 비트코인 도미너스 50.2%로 알트코인 하락하는 와중에도 비트코인하고 리플은 상대적으로 하락이 잦고요. 악재가 동시에 터지면서 알트코인 하락을 하는 건데 알트 시총 보시면 394빌리언으로 430빌리언 고점 찍고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10월 중순부터 올라온 상승 추세 라인 뚫고 내려가는 거라 메인 알트 포함 하락이 클 수가 있고요. 360빌리언 검은색 라인 부근에 저항 라인 존재는 하지만 7월 14일 리플 부분 송사 같은 반등 없는 하락 예상을 하셔야 됩니다. 한 번에 올렸다 쌍봉도 못 만들고 쭉 내려오는 시나리오죠. 대신에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산텔렐리로 약간 반등 올 수 있는데 1월 빅테크 어닝에서 실적 나쁘게 나오고 나스닥도 하락 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비대칭 쌍봉도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차근차근 이번 비트코인 알트코인 하락 요인과 상승 추세 꺾이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첫 번째로 바이낸스 CEO가 미국 법무부와 소송 중이었는데 결국에는 항복했고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벌금 5천만 달러 지불할 것으로 알려는 있는데 2,800만 불까지 낮아질 수 있다. 여전히 조정 중이고요. 중요한 것은 창펑차오가 벌금 내겠다 혐의를 인정한 게 크죠. 바이낸스는 2021년부터 미국 정부의 타겟으로 공격을 당했는데 이번에 더욱 미국이 공격적으로 치고 들어오는 것은 이스라엘 전쟁에서 전쟁 자금이 바이낸스 계좌 통해서 하마스로 넘겨갔다는 혐의고요. 100개 넘는 하마스 계좌가 발견되었습니다. 바이낸스에서 계정 폐쇄했지만 2년 넘게 이란 통해서 자금이 하마스로 유입이 되었고요. 현대 전쟁에서는 결국 돈 머니로 전쟁을 하는 거라서 이란이나 러시아 등 미국의 금융 제재 피해서 어떻게 달러 자금을 지속적으로 공급받는 게 핵심이고요. 바이낸스만 아니었다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안 날 수도 있다는 법무부의 논리이고 바이낸스가 완벽히 타겟이 되었습니다. 하마스나 이란이 다른 루트 통해서 자금 유입도 가능했겠지만 코인 거래소 통하는 게 가장 유리했다는 거죠. 바이낸스 CEO 재판을 자세히 보면 미국 법무부와 합의는 했지만 예상하는 금액은 43억 달러로 18억 달러 벌금이고 25억 달러의 자산 몰수입니다. 창펑차오 개인적으로 5천만 달러 정도 합의금 납부를 한다는데 개인 재산만 130조가 넘죠. 최대 600억 넘게 벌금을 낸다고 해도 100조 이상 되는 자산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창펑차오 개인만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바이낸스나 전체 코인에게는 매우 다행적이고요. 전쟁 자금 세탁으로 바이낸스까지 미국 정부가 본격적으로 규제를 한다면 비트코인 ETF나 반감기 무시하고 코인은 대폭락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법무부뿐만 아니라 CIA, FBI 동원해서 바이낸스 공격한다면 불가능한 게 아니죠. 바이낸스 제재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정부도 코인판 완전히 안 무너뜨리려고 어느 정도 선에서 합의를 한 겁니다. 창펑차오 CEO도 이 점을 잘 알기 때문에 43억 달러 정도로 합의를 하는 거고요. 그런데 창펑 CEO 중국계 캐나다이기 때문에 미국 법무부나 SEC를 너무 쉽게 보고 빠르게 합의해 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바이낸스 측도 비싼 변호사 많이 고용은 했겠지만 미국 법무부에서 계속해서 바이낸스 창펑차오 물어뜯을 가능성이 높죠. 이번에만 자금 세탁법 정도로 합의가 된 거지 코인 정책 법제화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약간만 애매하면 법으로 갖다 붙이기 나름 계속해서 벌금 뜯길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리플처럼 소송 장기로 끌고 가고 SEC의 명예까지 건드리는 정도가 되어야지 다시는 소송 안 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괜히 소송 걸었다가 리플처럼 민심만 나빠질 수가 있는 거죠. 대신에 바이낸스처럼 이렇게 빠르게 유죄를 인정하게 되면 바이낸스의 신뢰도는 상당히 영향을 받게 됩니다. 바이낸스에 관련된 퍼드 뉴스 나오면 투자자들 그대로 믿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창펑차오가 실수를 한 것이 FTX 파산부터 미국인들에게 미운 털이 바뀌었다는 데 있습니다. 안 그래도 미국인 다수가 중국 싫어하고 정치적으로도 이용이 되는데 FTX 파산 전
먼저 FTT 코인 대량 매도하면서 파산을 가속화시켰고요. 창펑저가 맞았던 아니던 간에 FTX는 파산되었고 엄청난 수의 투자자들이 코인을 아직까지도 못 돌려받고 있습니다. 미국 소송 한번 시작하면 10년 넘게 갈 가능성이 높고 2014년 파산한 마운트곡스 코인은 아직까지도 동결된 상태이고요. 마운트곡스 비트코인 물량이 풀리기 시작하면 시장 유동성 2배 이상은 상승하는 거라 전체 코인들 가격 하방 압력이 크고 거대 세력들도 원치 않는 시나리오입니다. 2021년 같은 불장도 아니고 연중 고금리 시기라서 물량을 못 받아줄 가능성이 90% 이상이고요. 그리고 중요한 점은 창펑저우 이번 재판으로 CEO나 임원직을 더 이상 맡을 순 없지만 대주주 지위는 유지한다는 정도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2021년 소송에서 이사회 의장직만 사임했지 CEO직 여전히 유지를 하고 있고요. 발전 중인 회사에게는 CEO가 더욱 비중 있는 자리인 거죠. 그리고 창펑저우 3년간 바이낸스 운영이나 관리에는 관여를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바이낸스가 2021년 불장부터 새로운 코인 만들거나 안정성 높이기 위해서 다방면 노력을 했는데 이번 CEO 퇴출로 발전 속도는 제약이 될 듯 하고요. 비트코인은 반감기 ETF 호재에 있어서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알트코인에게는 긍정적인 소식은 아닙니다. 창의적인 알트코인 계속 나와야지만 전체적인 코인 시장 파이가 커질 수가 있는 거고 이번 재판으로 바이낸스가 뒤에서 키워줄 수 있는 규모가 줄어들 수가 있고요. 창펑저우 다음으로 차기 바이낸스 CEO는 리차드 텅으로 유력해지고 있고요. 최측근 중국인이고 싱가포르에서 회계학 와튼스쿨, 싱가포르 금융청 증권거래소에서도 근무를 했습니다. 이후 바이낸스 커지고 싱가포르 금융과 연계 필요해지면서 바이낸스에서 스카웃이 되었죠. 창의력이 있는 CEO이기보다는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후임일 듯 합니다. 바이낸스도 이대로 무너지기보다는 현상 유지해서 창펑저우 돌아오기까지 기다린다는 전략이고요. 창펑저우 새롭게 코인 회사 차릴 수도 있는데 최근처럼 유동성 제한적인 장에서 유효하지 않고 일단은 휴직하면서 간접 경영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중국인들 대표 창업자에 대한 충성심이 높기 때문에 당장의 바이낸스 운영에게는 큰 문제는 없듯 합니다. 미국에서 바이낸스 가장 큰 경쟁자인 코인베이스는 정부 제재로 바이낸스 입지가 약해지니까 주가는 $100 돌파하면서 미국 내 코인 시장 1등 유지하고 있고요. 한국 연기금에서도 $50 여기 부근에서 매수를 많이 했는데 2배 이상 수익을 잘 보고 있습니다. JP모건에서는 내년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되면 코인베이스 주가에는 부정적일 수 있다 뉴스가 났고요. 코인 거래량 감소를 메인 이유로 들었는데 비트코인 거래를 코인베이스가 아니라 나스닥 거래소에서 직접 ETF로 투자자들 매수를 하게 되니까 코인베이스 내 거래량 낮아지고 스스로 수익도 줄어든다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ETF 상장 이후 1년 이상 지나야 가능한 거고 당분간은 ETF 상장 반감기 호재로 알트코인 불장이 먼저 오면서 폭발적인 거래량 증가가 예상될 수가 있죠. 때문에 코인베이스 주가도 상승을 하는 거고요. 내년 1월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 예정인데 코인파는 2020년 6월 반감기 전 코로나 터지고 주가 폭락 등 호재 나오기 전에 저점 매수할 수 있는 추가 기회는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악재 연준 FOMC에서 10월 회의록이 발표가 되었고요. 시장 예상과 마찬가지로 금리 결정 신중한 태도로 접근해야 된다. 인플레이션율 2% 회복에 대한 확신을 하기 전에 더 많은 데이터 참고해야 된다. 긴축 기조 유지를 했습니다. 이전부터 알고 있던 이야기였고 그대로 회의록 공개가 되었고요. 빠르게는 금리 인하 안 할 것이란 거죠. 하지만 패드워치 금리 인상 스케줄 보면 코인은 하락했지만 5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47%로 낮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연준이 금리 인하 당장에는 안 한다고 하지만 시장에서는 5월로 빠르게 인하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금리 인하보다는 바이낸스 엔비디아로 코인 하락했다는 게 맞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코인 약세 만든 엔비디아 어닝 발표가 되었습니다. 주당 순위 4배 상승, 매출은 18빌리언으로 컨센서스 뛰어넘는 서프라이즈가 났고요. 시장 예상보다 엔비디아 실적이 좋다는 거고 올해 5월 1분기부터 해서 시장 예상보다는 계속해서 높은 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삼성전자, TSMC 모두 상승하는데 엔비디아는 AI 호재까지 있으면서 매출이 더욱 좋은 거고요. 엔비디아 어닝 좀 더 자세히 보면 게이밍 데이터, 그래픽 카드 모두 어닝 비트를 했고 특히 데이터 센터가 분기 대비 13.2% 급성장하면서 실적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대신에 오토 자동차 분야는 어닝 미스로 작년 동기 대비해서 4%밖에 성장을 못했고요. 데이터 센터는 278%, 그래픽 카드 108% 거대 성장을 했죠. 하지만 엔비디아 실적 서프라이즈 나올 거 이미 시장이 알고 있었고 관건은 가이던스였는데 내년 4분기 가이던스는 미스할 가능성이 높다고 젠스나 발표를 했습니다. 때문에 코인이나 미국 증시 역시 주춤해지는 거고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여기까지입니다. 좀 더 디테일한 투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커뮤니티로도 자료가 공유되니까 멤버십 가입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